자, 20일 화요일입니다. 자, 화요일 아침 정보 미팅 인사와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는 상원에 반갑습니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상원의 인사 반갑습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자, 9월 20일 화요일이고요. 시작을 하기 전에 그런 글을 봤습니다. 심적 회개다. 이게 뭐 심적 회개, 마음속 장부. 회개, 심적 회개, 마음속 장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마다 돈이 들어가고 나갈 때 있어가지고 마음속으로 장부를 몇 개씩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이 장부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장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차를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짜리 차를 살까, 3,100만 원짜리 차를 살까. 자, 차를 사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이든 3,100만 원이든 할 게잖아요. 3,100만 원이라도 효용성 있는 걸 산다 이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기름값을 100원짜리를 할게, 100원 더 싼데 100원 더 비싼 데는 가 찾아가. 차는 3,000만 원 차를 살 거를 옵션 더 얹어가지고 3,100만 원, 200만 원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름값은 1,200원대는 안 가고 1,180원대 이런 데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요거는 내가 차를 살 장부가 마음속에 있고요. 또 마음속 한켠에는 내가 기름을 넣을 장부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봐봐요. 100원, 200원 아낄 거면은 차라리 100만 원짜리 뭐 옵션 안 얹고 3,000만 원짜리 사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은 이렇게 심적 회개, 즉 마음속 장부가 따로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장 또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죠. 자,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2만 원짜리냐, 18,000원짜리냐, 고객들이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하죠. 엄청 고민하죠. 이런 사람이 그날 저녁에 술값으로 10만 원 계산해. 8만 원 막 계산해. 7만 원 막 계산하고. 그 다음날 또 마셔. 그 다음날 마시고. 아니, 한 달에 한 2,000원 아끼려고 이 별짓을 다 하고, 그 뚫어져라 그 약관에 있는 내용들을 다 사사지 지려가면서 뭐 상해 수술비가 얼마이고 뭐 200이 100원 뚫어지면은 청에서 다시 뽑아야 되고 다시 받아야 되고, 그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그날에 아유 내가 고생했으니까 오늘 술 한잔 하자 8만 원. 이 왜냐면은 마음속 창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답답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게 뭐 우리 그 행동 경제학이라고 해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이제 경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던데, 고객을 만났는데 이 고객이 보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보험이 왜 필요하냐라고 그렇게 좀 의구심을 가지는, 혹은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술 먹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보험이라고 하는 장부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니즈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험에 대한 마음속 장부가 뚫려있는 사람은요, 8만 원 가입할까 10만 원 가입할까 망설이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위험에 대비해서 어느 게 적절한지를 그 선택 가격 안에서 마음대로 조절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좀 안타까워.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술값 5만 원 그거 아끼고 이거 2,000원 더 쓰지 라고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보험 2,000원보다 술값 5만 원이 더 귀중한 사람일지 몰라요. 마음속 정보가 저렇게 뚫려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도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니즈 환기,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돈 앞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데 되게 멍청한 짓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또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죠. 그 종신보험 외워볼게요. 종신보험 외워볼게. 그렇게 나쁜 거 아는데. 종신보험 가입했어. 2009년도에 가입했어. 이때 다시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10년 뒤에 해지 환급금이 2배를 넘는다라고 얘기를 듣고 가입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지금 해지 환급금이 100%가 안 돼. 왜 가입을 해지 못해요? 그건 돈 아까워서. 왜 10년 동안 부었는데. 이게 매물 비용이라고 해서,
매물 비용의 뜻은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돈은 찾을 수 없는 게 매물 비용이에요. 묻혀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매물 비용이 현혹돼서 내가 여태까지 낸 게 얼만데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내야 될 걸 안 보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사람 이렇게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 비용의 오류에 빠져있다. 내가 낸 돈이 아깝다. 여태까지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그 돈 무슨 수를 쓰더라도 못 찾아요. 네. 못 찾잖아요. 어떻게. 뭐 기다려요? 안 되잖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못 찾기 때문에 나가올 우리 손님만, 그러니까 이 실수, 이게 이 상실액을 생각하면은 지금 갈아타는 게 맞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도 해줄 줄 알아야 되겠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은요 전부 다 비합리적이야. 뭐 아이슌타인처럼 막 머리가 좋고 막 그런 사람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합리적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요. 그 전제를 두고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해실적 현황 같이 공유하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월요일이고요. 같이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김은영 TCR님이 아이러브 건강보험과 치아보험 2건 체결하셨고요. 이미정 TCR님이 치아보험 2건 체결하셨네요. 자, 박수경 TCR님이 운전자, 이경혜 TCR님이 운전자, 박상민 TCR님이 운전자 체결하셨고요. 원경희 TCR님이 실비 전환 하셨네요. 아, 간편 실비네요. 유병자 실비 체결하셨고, 양윤미 TCR님이 차맹풀, 안성희 TCR님이 운전자 2건, 김효숙 TCR님이 간편 실비에다가 아이모케이 운전자까지 3건 체결하셨고요. 고현정 우리 1차월 신인분이세요. 운전자 보험 체결까지 하셨습니다. 자, 우리 어제 실적 고소하신 분들 축하의 박수 한번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점 실적 다음 같습니다. 보장성은 100%를 넘었고요. 자동차도 136% 가고 있고 재물이 33.1%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인가요? 아, 화요일까지요? 네. 자, 추석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죠?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이고요. 이제 영업일수로 보면은 총 5일 정도 남았죠. 화요일까지 포함한 6일 정도인데 그 택배는 25일 금요일 날 마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월수 구간에 우리 본부에서 걸렸던 시상 물품이 도착을 했어요. 그거 오늘 중으로 다 나눠드릴 테니까 택배 작업하실 분들은 미리 서둘러서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아직 시간은 남아있으니까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자 그렇게 진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마지막 주차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컨텐츠 발송하시고 보장 문서 돌리시고 방문 활동하는 요 컨텐츠 스마트 활동은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마지막 주차고 자, 요거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4피스 드리고 있으니까요. 활동 달성하셔서 방문활동 물품 다들 좀 챙겨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두베이직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활동 지표를 맞추시게 되면은 나오는 물품 시상인데 요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개되어 있고요. 각각의 빙고 게임 달성하시게 되면은 달성 줄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진라면 한 박스씩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개되어 있는 활동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 자동차 보험 관련된 내용들 자, 오늘 분량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자동차 보험 관련된 약관도 개인용 자동차 약관에 있는 앞 페이지부터 쭉 보고 있어요. 쭉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 보험을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참 감이 안 온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자동차 보험을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십자가를 그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 십자를 딱 그어보면요. 자, 위에는 어떻게 남한테 배상을 해줘야 될 거. 배상. 이거 밑에 거는 내가 보상을 받는 것. 자, 남한테 뭔가를 물려줘야 될 배상의 영역, 내가 뭔가를 탄다, 보상의 영역. 왼쪽에는 뭐죠? 사람이 다친 거. 오른쪽에는 뭐다? 물건이 터서 대물이다. 이렇게 요 총 4가지 국면만 잘 설정을 해놓으면요. 우리가 설명하기 쉬워요. 자, 고객님, 자동차 보험은요. 10십자를 그립니다. 배상 영역과 보상 영역, 사람이 다친 것과 물건이 망가진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다른 사람이 다쳐서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걸 우리가 대인 1, 대인 2라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물건이 망가져서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될 걸 대물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사람이 다쳤는데 내가 다친 거예요.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될 거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자기 실체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보상을 받는데 내 물건이 망가졌다. 이거를 자기 차량 손해.
자차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총 우리 보통약관에서 나오는 자동차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대인 1과 대물 얼마? 2천까지죠. 2천은 의무보험이다.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되는 보험이고요. 요거를 가입해야지 과태료가 안 나와요. 과태료가 안 나오고 대인 2까지 가입한 거를 우리가 종합보험 형태로 가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합보험. 여기까지만 나오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이제 지난주 장표에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오늘 뭐 할 거냐면 내가 보상받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상해죠. 무보험차 상해.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까지만 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것들을 다 나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자, 우리가 멸십자를 그렸을 때 각각의 보통약관이 나와 있는데 하나 더 추가로 안다라고 한다면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요거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완벽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객님이 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해서 차량 탑승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을 하여 드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보장 내용 및 한도라고 하는 거는 가입 한도를 2억과 5억 중에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사망 보상 후유장애에 대해서 가해자의 과실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내가 그냥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혹은 꼭 차량에 탑승 안 해도 돼요.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뒷차가 와서 박은 거, 꽝 박았어. 꽝 박았는데 뒷차 내려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봤더니만 이 자동차가 무보험차다 보니까 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나는 내 차를 그냥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뒷차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내 보험에서 처리해주는 게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보험차는요, 정말로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황, 혹은 뭐 훔쳐서 탔을 때, 뭐 이런 데 보험 가입 안 되겠죠, 당연히. 혹은 대인 원만 가입됐을 때도 무보험차라고 봐요. 다쳤는데 이 사람이 대인 원이라고 하면 의무보험만 가입하고 가다가 뒤에서 딱 쳐박은 경우. 내가 내려가지고 나 피해 많이 봤어 라고 하니까 이쪽 보험회사에서는 대인 원 기준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직접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았으면 의무보험만 가입했을까요? 죄송한데 나 못하겠어. 두 손 들고 자 뻗으면은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인해 가지고 2억 혹은 5억 한도에서 실제로 내가 필요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담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저거 자동적으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심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런 담보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해가지고 보험료 얼마 불러주는 게 아니라 자동차 종합보험 형태로 가입하셨으니까 이거 혹시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사고도 들어갑니다. 한마디 더 붙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운데 나와있죠. 무보험 자동차란 자동차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 차량인 경우 이게 이제 우리 약관 29페이지 가보게 되면 무보험차는 이런 차를 얘기합니다 라고 해서 대인 원 한도를 뛰어넘는 사고가 있을 때 그때도 무보험차로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인데 자, 한 가지 이거 알아두면 더 좋은 거 바로 밑에 있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게 좀 재밌습니다. 이게 타차 차량 운전 특약이라고 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담보 가입 시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내가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한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죠. 가입한 내가 다른 자동차 동일한 다른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내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상황에 대인, 대물, 자손 사고가 났을 때 내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는 게 이 담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친구 차를 운전을 한 겁니다. 운전을 하다 가다가 꽝 박았어. 꽝 박았는데 친구 차 자체가 누구나 운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명 1인 한정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몰고 가다가 차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 뭐 하면은 대인 처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대인 처리, 대물 처리.
이거를 어떻게? 내보험. 내보험을 해서 내보험으로. 내보험 가입되는 내보험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보험 가입할 만하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다른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면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내가 다른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 사람이 가입한, 즉 내가 가입한 내보험 자동차에서 해주더라. 대인대물 자손까지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요, 자, 다 해준다라고 하니까 그래? 야, 나 자동차 보니까 종합보험 형태로 가입돼 있고, 나 저기 무보험차 가입돼 있고, 야, 기분 째진다. 좋아. 집에 내려갔어. 추석 때 집에 내려갔더니만 부모님이 이제 어디 가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무보험차에 자동차. 자동차 운전 특약. 어머니, 제 자동차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가입돼 있고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자동으로 가입됐습니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운전해봐.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가족은 안 돼요. 가족은 안 돼요. 말씀 잘하셨어요. 가족은 보상 범위에서 빠집니다. 안 돼요. 나와 있어요. 이게 약관에 보시면요. 다른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김영피보험자, 김영피보험자의 배우자, 지정 1인 요 사람만, 그러니까 내보험 형태에 이렇게 가입된 사람만 가입 가능한데, 그 다른 자동차라고 함은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는 뭐냐? 다른 차는 동종이에요. 동종. 예를 들어 내가 소나타 노는데 친구차가 덤프트럭이요. 버스요. 이거 몰다가 사고 나면 안 해줘요. 동종이에요. 동종. 네, 같은 종류예요. 동종의 자동차를 모는데 이 자동차가 이 피보험자의 가족이면 안 됩니다. 가족이면 안 돼. 페이지가 114쪽에서 116쪽이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병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닐 것. 그렇죠. 부모, 배우자, 자녀가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동차는 보상 범위를 제외합니다. 그걸 만약에 인정해주면은 뭐로 와이프는 자동차 보험 가입해요? 그걸 내가 와이프 운전자 특약 확장 안 하고 그냥 막 타고 다니면 되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있으니까, 자, 내가 제주도에 놀러 가서 렌트를 해. 렌트카 하는데 렌트카 직원이 물어봅니다. 자차 가입하실래요? 나 자차 가입 안 해요. 괜찮겠어요? 그래요. 나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있기 때문에 나 굳이 이거 자차 가입 안 해도 난 내 자동차에서 보상 다 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거 안 돼요. 자차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친구 차를 몰고 가다가 차량이 망가졌어. 대인은 내가 다 해줘. 그런데 이 차량이 망가진 거는 빌린 내가 갚아야 돼요. 이거는 내 차라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자,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인 경우, 무보험차 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다가 무보험차를 가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김영피보험자 적혀있는 사람, 혹은 김영피보험자의 배우자, 그리고 지정일인 돼 있으면 지정일인 그 사람만 돼요. 내 차가 누구나 운전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다른 자동차 운전해라. 그리고 사고 나면 내 차로 해라. 안 돼요. 거기에 적혀있는, 이름 적혀있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 그리고 지정일인이다 하면 지정일인 돼 있는 그 사람만 이제 무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했을 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게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면책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5가지 해놨는데, 첫 번째는 운전 가능자가 아닌 경우. 운전 가능자가 아닌데 사고 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보험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는 해결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 전, 설 전에 구감돼서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제일 아이러니한 때가 9월 30일 연휴 시작할 때 전화가 와. 그때 하면 그 다음날 올라가죠? 네. 그리고 하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제는 패드로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9월 30일 날 총무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은 총무님은 물론
천사 같은 목소리로 응대를 하겠지만 짜증 날까 안 날까?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네, 미리 하세요. 두 번째 고의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네 번째 시험용 또는 경경 운행 안 되고요. 다섯 번째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행위. 자, 음주 무면허 같은 경우에는 사고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5천만 원 1억까지 막 늘어났어요.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행위 뺑소니도 면책이에요. 보상이 안 된다는 거고. 세 번째 있죠.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유상운송 요거 면책입니다. 즉 내가 개인용 자동차를 가입을 했는데 내 차를 갖고 돈 받고 운행을 하는 거예요. 마치 택시처럼. 이럴 경우에는 사고 나면은 안 해줘요. 면책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자 관료 열고 실제 출퇴근을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운 경우도 함께 보상이 가능합니다. 요거는요 정책적으로 아예 밀어 넣었습니다. 왜 이게 나왔냐면은 그 카카오 카풀 그 뭡니까? 카카오 대리운전인가? 맞죠? 카카오가 대리가 아니라 그 뭡니까 그거? 내 차로 영업 행위를 하겠다라고 해서 막 왜요? 택시 기사들 막 들고 일어서 그랬잖아요. 카카오 택시 타다 말고 그 왜 자기 차로 막 운행을 하게끔 하겠다 해서 뭐더라? 그거 그걸 이제 카카오에서 자기 차를 등록을 하면은 그걸로 돈 받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택시 운전기사들이 야 그거 사실상 택시 아니냐 하지 말라 막 이렇게 싸웠는데 그 보험적으로 봤을 때는요 만약에 카카오에서 돈을 받고 자기 차를 운행했다 이거는 유상운송이기 때문에 다 면책이에요. 아니 그냥 논의할 거리도 안 됐던 거지. 그냥 보험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서로 이제 합의가 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좋아 출퇴근 시간 때 카풀로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와 있죠. 실제 출퇴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 요때 카풀로서 내가 돈을 받고 내 차를 이용하는 거 요거는 보상이 돼요. 아예 그냥 약관에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유상운송은 면책입니다. 고객님 개인용 자동차 가입을 해놓고 그걸로 돈 받고 하면은 무조건 면책이에요 라고 하시되 대신 카풀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로 이용하는 거는 그거는 보상을 해줘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동차 이용하는 영업행위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개인용이 아니라 영업용으로 가야 돼요. 영업용 자동차를 가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용과 영업용 자동차 어떻게 구분해요? 노란색. 개인용과 영업용 어떻게 해요? 아바사자배 들어보셨어요? 아바사자배가 뭐요? 우리 그 아바사자배를 듣는 순간 아바사자배밖에 안 보일 거예요. 택시나 유상운송을 하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보면요 중간에 아바사자배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그게 내가 이 차는 유상운송 차다. 그거를 이제 아예 우리가 번호판 내줄 때 아바사자배 요 5가지 넣을 겁니다. 지나가시면서 보세요. 택시 지나가면 전부 다 아바사자배고요. 특히 택배는 전부 다 배로 돼 있을 거예요. 배로. 그리고 간판이 다 노란색으로 돼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유상운송인지 아닌지를 가리고요. 아리까리하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등록증 보시면 돼요. 유상운송용인지 영업용인지 그냥 일반 개인용인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형태에 따라서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좀 길게 했는데 아무튼 이해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지속적으로 쭉 자동차 보험 약관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요거 하나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언더 조건들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네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손 정액 업기 지침 확인 시뮬레이션. 이름이 어렵다 그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왜요? 타사에 운전자 벌금 담보가 있는데 당사의 거를 가입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이 죽어도 나는 타사에 운전자 보험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믿고 맡겼더니만 확정할 때 막히더라.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자, 그거를 미리 사전에 확정하기 전에 고객이 서명하기 전에 그 심사 사유에서 타사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마치 우리 당사 거를 해지 조건부로 가입을 하듯이 타사 거를 클릭을 해서 타사 그 실손 정액 중복되는 담보들을 클릭을 해서 없어진 걸 가정해가지고 시스템 승인을 미리 내볼 수 있는 그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말로 설명하니까 좀 어려운데 안에 거 보면서 같이 할게요. 자, 업계 기준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 운전자 보험이다라고 한다면 심사사유를 딱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심사사유 확인란 밑에 보면은 주황색 박스로 업계 지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새로 생겼을 겁니다. 요거를요 딱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요런 화면이 뜰 겁니다. 요런 화면 떠가지고 현재 설계한 내역이 요런데 지금 고객님께서는요 새마을금고에 벌금을 갖고 계세요라고 하는 화면이 뜰 거예요. 이렇게 뜰 거예요. 뜰 거고, 자, 업계 가입 내역 갖고 어떻게 하느냐, 위에 보시면 최종 결과라 해가지고 지금 뭐가 중복된다고 뜰 겁니다. 실손 중복되면 이거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액 초과된다면 초과되는 담보를 해결하셔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이런 화면에서 위에 뭔가 중복되는구나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증권 해지 예정이다 라고 해서 요거를 딱 클릭하시게 되면은 뜹니다. 새마을금고에 가입되어 있는 거, 우리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거, 그 중에서 요 새마을금고에 가입되어 있는 걸 해지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클릭을만 해주시면요, 지가 알아서 해지 예정으로 숨겨요. 그렇게 되면은 이 증권 자체는요, 이 청약서 자체는 어떻게 된다? 새마을금고가 해지를 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새마을금고 해지란 조건으로 했더니만 그냥 통과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통과된 거 서명하고 영수까지 다 하고 실제로 그날 새마을금고에 해지가 되면은 24시에 확정이 될 겁니다. 이거. 예. 이게 지금 간단하게 우리 벌금 담보를 해놓으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벌금 담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업계에 암이 막 2억 5천 있고 해가지고 막 누적 초과되는데 막 골치 아프거든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암이 왜 초과되지? 증권 해지 연장 클릭을 하면은 타사에 가입되어 있는 현황들일 겁니다. 그래. 여기 뭐 메리츠, 현대 두 개 해지하면은 내 거 2억 안에 들어가는구나.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클릭해가지고 해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타사에 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심사사유에서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심사사유를 딱 누르시게 되면은 메뉴에 실손중복 정액 초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부터 보시라는 거죠. 그 중에 뭔가 하나라도 Y가 되어 있으면요, 타사에 가입되어 있는 뭔가를 해결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은 뭐 타사 거 배설을 하거나 타사 거를 해지하는 건데, 그 리스트가 왼쪽 밑에 증권 해지 예정 조콤보, 그걸 딱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사람이 타사에 어떤 담보가 가입되어 있고 요 담보를 해지 예정으로 클릭했을 때, 즉 뺀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설계가 확정이 되는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교과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해지한다고 했을 때 최종 등록이 안 되네. 좋아. 그럼 이렇게 확정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하고, 해지 예정이다 라고 하는 증권 담보가 확정이, 그러니까 해지가 됐다 라고 한다면은 1 자동 확정 대상입니다. 그냥 바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그 내용들 잘 보시고 클릭 한번 해보시고 부딪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달은 착한 표적 항암, 이거 건드리는 게 없어요. 그대로 가고 있고요. 자녀보험 무해지 100% 이거 9월이면 종료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무해지 100%형은 앞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다 말씀드렸고, 자, 우리가 유명자 상품 원큐, 투큐, 325 플랜을 개선사항이 있으면서 축소사항도 있는데, 요거 있죠, 요거. 우리 단톡방에 총무님께서 공지 하나 했을 건데, 우리 정보 미팅 전에 각각의 325 중에 예외 질환 2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런 입원과 요런 수술은 받아줍니다 라고 하는 그 리스트 장표를 리플레 함 위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4장짜리 정도 되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수술이나 입원 있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시상한 요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이 수요일까지 있어요. 네. 내일까지 50% 시상이에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다음 주 수요일이 끝 아니에요? 시상 되게 많이 걸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내일까지 시상 50%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제부터 도입이 시작을 합니다. 도입 스타트 하는데, 요번에는요 사업단의 얼굴을 찾으세요. 사업단의 얼굴을 찾아주신 분에게 마스크를 마스크를 떼는데, 이게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세점에서 난리난 정인선 LED 마스크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 마스크 이름이 뭐더라? 퓨리스킨인가? 네. 시중가 23만 원짜리 이 마스크를요. 도입을 하시는 유치자분께 하나, 오시는 피유치자분께 하나, 두 개를 드릴 겁니다. 네. 완전 좀 이렇게 오픈을 좀 강하게 해요. 해놨으니까 오셔서 시험 합격하시고 코드 내시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씩 드릴 테니까 좀 봐주시고요. 요거 단톡방에도 게시하고 밖에다가 같이 해놓을게요. 오늘 22일인데요. 이과는 시작을 했고 이과 확정 마감이 10월 8일까지 정해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추석이라는 게 걸려 있어가지고 조금 좀 늘어지기 쉬운데 그래도 미리 좀 챙기셔가지고 우리 업무 같이 하실 만한 분 오면은 참 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소개시켜 주시면은 저희가 그만큼 또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 관련된 것들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우리 작년에 제가 표준지잡 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국민체조하고 마칠 때 구호를 외쳤어요. 구호를. 여러분 말이 됩니까? 구호를 외쳤대. 네. 그래요. 지금 다시 구호를 외치자고 하니 낯간지러워가지고 아무튼 자 오늘 화요일인데 예, 화요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